능력 2. 여러분의 경청 자세는 어떤가요? 좋은 경청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만 있어도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제대로 듣고 정확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잘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면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직 사회에서도 잘 듣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회사 업무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직 내에서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잘 듣는 자세가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귀가 입보다 하나 더 많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잘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두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남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귀로 상대를 설득해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이번 차시는 경청 능력의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들, 효과적인 경청 방법, 경청의 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경청 방법, 경청의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습관들은 짐작하기, 대답할 말 준비하기, 걸러내기, 판단하기, 다른 생각하기, 조언하기, 언쟁하기, 옳아야만 하기, 슬쩍 넘어가기, 비위 맞추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짐작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짐작하고 넘겨짚으려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 자세 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만 확인하려 합니다.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는 잘했어 라고 칭찬하면 부하 직원은 상사의 표정이나 말투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사가 속으로는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상사가 나를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까지 지레 짐작합니다. 또 다른 예로 상사는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말을 걸어도 표정이 안 좋고 시큰둥하게 대답한 것인데 그걸 보고 부하 직원은 내가 올린 보고서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 지레 짐작한다면 대화는 처음부터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답할 말 준비하기는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곧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기에 바빠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의 말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걸러내기는 듣고 싶지 않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분노나 슬픔, 불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도 그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거나 회피하고 싶다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판단하기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어리석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청하기를 그만두거나 듣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점차 더 힘들어지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는 현실이 불만족스럽지만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은 최근 상사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상사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사가 신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내밀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해받고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말끝마다 조언하려고 끼어들면 상대방은 제대로 말을 끝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모든 것을 제대로 고치려는 당신의 욕구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방의 소박한 바람이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명료화하고 그 사이에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에게 회사 업무에 대한 좌절과 낙담을 털어놓자 당신은 윗사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요. 당신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요. 당신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성격 개선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해봐요. 라고 지체 없이 퍼붓게 되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직원이 진실로 원했던 것, 즉 서로 공감하고 함께 힘을 내고 싶었던 욕구가 좌절됩니다. 이러한 대화가 매번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무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쟁하기는 단지 반대하고 논쟁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방어합니다. 언쟁은 문제가 있는 관계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패턴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주제를 꺼내든지 설명하는 것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의 생각을 장황하게 자기 논리대로 늘어놓습니다. 지나치게 논쟁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없습니다. 옳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들은 자존심에 관한 것을 전부 막아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주제를 바꾸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대화가 너무 사적이거나 위협적이면 주제를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려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하거나 핀트를 잘못 맞추게 되면 상대방의 진정한 고민을 놓치게 됩니다. 비위 맞추기는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빨리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도는 좋지만 상대방이 걱정이나 불안을 말하자마자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앞으로는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지지하고 동의하는 데 너무 치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시간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듣는 방법에는 귀로 듣다와 귀를 기울이다가 있지만 경청은 귀를 기울이다의 의미로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 경청의 태도에는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상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대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를 속이지 않는 성실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적극적 경청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적, 충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의미 전체를 이해하고 단어 이외의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반응하고 감정을 흥분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경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이나 강연에 참가하면 수업 계획서나 강의 계획서를 나누어 줍니다. 이때 올바른 경청을 하려면 강의의 주제나 강의에 등장하는 용어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읽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속도와 말을 이해하는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을 메우는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예측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시간 간격이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추측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 목적, 경험과 관련시켜 봅니다. 자신의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면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하려고 하면 경청하는 데 적극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대화 도중에 주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사상과 정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 당신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져 이해를 명료화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지각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오해가 있었다면 고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당신이 하는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피드백의 3대 규칙은 즉각적이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지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공감적 이해를 이해해 봅시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L씨와 M씨, 그리고 N씨는 나이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대화를 할 때 이들의 차이는 쉽게 드러납니다.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자네가 지난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었지? 자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더라도 상사의 지시대로 해야지. 자네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간섭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기분이 상한 모양이구만. 믿고 맡겨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구만. 자네가 맡은 일은 자신의 소신과 창의력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싶은 모양이구만. 저는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일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가 입사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나? 세월 빠르다 빨라.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아직 일다운 일을 해보지 못했단 말이지. 아직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섭섭했던 모양이군.
자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일다운 일을 이제는 해보고 싶다는 말이지? 제시된 사례는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감적 이해란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제3의 귀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또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틀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상대방은 그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상대방을 보다 신뢰하게 되어 자신을 더욱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 수준은 인습적 수준, 기본적 수준, 심층적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인습적 수준은 L씨의 사례로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주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을 할 뿐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L씨의 경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성급하게 판단하여 설익은 조언이나 상투적인 충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 수준은 MC의 사례로 대체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나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입니다. MC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재언급이나 요약 등을 하면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심층적 수준은 NC의 사례로 듣는 사람은 언어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지 않은 상대방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지각하고 이를 자신의 개념틀에 의하여 왜곡 없이 충분히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고 표출합니다. NC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올바른 경청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바라보기, 듣기, 따라하기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어야만 자신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산만한 행동은 중단하고 비언어적인 것, 즉 상대방의 얼굴과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자세까지도 주의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하는 말의 어조와 억양, 소리의 크기까지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이 그와 함께하며 그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반응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과 존경을 보이게 되면 비록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요청하기는 부드러운 지시나 진술, 질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정확성을 위해 요약해야 합니다. 요약하는 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이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서로 알게 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요점에 대해서 들은 것을 자신의 말로 반복하는 표현과 자신의 요약을 확인 또는 명료화하기 위해 질문하는 표현을 해보면 당신은 어제 협력업체와 업무 문제로 언쟁이 있었군요. 그래서 기분이 몹시 상했군요. 당신은 지금 업무 분담을 제의하였죠?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군요. 같이 의논하자는 것인가요?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질문은 보통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또는 어떻게라는 어휘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답형의 대답이나 반응보다 상대방의 보다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 결산 계획에 대해 말해주겠어요? 부서를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정보와 혼돈된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 또는 사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대리, 기운이 없어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 있어요? 김대리는 나 때문에 정말 화난 것 같군요. 어떠세요?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피하고 왜라는 말을 삼갑니다. 왜라는 질문은 보통 진술을 가장한 부정적, 추궁적, 강압적인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왜 전화했어요? 당신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죠?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한 연유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좋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대화 중에 맞장구 잘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세요. 앵무새 놀이를 통한 적극적 경청 연습과 효율적으로 듣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놀이를 통한 적극적 경청 연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듣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청 능력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